안녕하세요.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서비스형 오브젝트 스토리지 세션을 진행을 맡은 조순현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정형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수집, 관리 및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혁신이 화두로 대두되면서 비정형 데이터 및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중에서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활용법을 중점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웨비나의 목차입니다. 먼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인증 및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형 오브젝트 스토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와 비용 구조에 대해서 자다라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의 개요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익숙한 블록, 파일 스토리지와 비교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블록 스토리지의 경우는 OS의 로컬 디스크처럼 인식되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정형화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용도에 적합하고, 파일 스토리지는 정형, 비정형의 중간 형태로 데이터를 파일 규칙에 따라 관리합니다. 우리에게 파일 서버로 익숙한 NAS가 파일 스토리지 형태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웹 및 API를 통해서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인프라 관리자보다는 개발자에게 더 익숙한 스토리지 환경입니다. 구조되지 않은 정형 데이터와 파일 및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 보관하는 것이 오브젝트 스토리의 특징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비정형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등장한 방식의 스토리지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중 mp3 파일을 예를 들어보면 사용자들마다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노래 제목을 기준으로, 다른 누군가는 가수 이름을 기준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앨범이나 연도별 자신만의 기준으로 파일을 저장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블록 파일 스토리지 방식이라면 우리는 가수와 노래 제목을 기준으로 파일 이름을 저장하고 검색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앨범명, 제작 연도, 장르, 설명, 가사, 재킷 커버 등 수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는 mp3에 가수뿐만 아니라 제목, 제작 연도, 앨범, 재킷 커버, 가사, 설명 등 수많은 데이터를 태그 및 메타 태그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수많은 파일 속에서 내가 관리하는 노래를 쉽게 찾고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방식입니다. 이런 기능을 가진 자다라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라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객별로 전용의 자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안정성을 위해서 2way, 3way, 이레이저 코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마존의 S3 및 스위프트의 API와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API 및 웹 기반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다라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아마존의 S3 API, 스위프트 API 같이 API를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접근하고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스토리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표준 API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파일 스토리지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다음의 방식들을 사용합니다. 저에게 익숙한 윈도우즈 파일 브라우저 같은 형태를 쓰게 되는데, S3 브라우저, 클라우드베리와 같은 오브젝트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익숙한 환경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접근, 사용, 관리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오늘의 주제인 마이데이터와 오브젝트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 100세처럼 개인의 온라인 활동으로 인해서 정형, 비정형의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 영상, SNS 메시지처럼 복잡하고 용량도 크고 구조화되지 않는 데이터는 검색 및 분석이 쉽지 않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문서, 영상, 이미지 파일 각각의 속성 태그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위해서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신속한 검색, 분석이 가능해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의 경우 일반 개인 데이터 보호법을 제정하여 GPDR을 제정하여 개인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건강보험 이동 및 책임법 HIPAA라고 하는 HIPAA를 통해서 자신의 진료 기록을 요청하는 환자에게 전자사본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데이터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가 필요한데 자다라 스토리지는 유럽의 GPDR 및 미국의 히파 표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 다운로드 및 3자에게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3자에게 공유가 되어야 하는 복잡한 관리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자다라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어떻게 안전하게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다라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접근 및 통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스토리지 접근을 위한 토큰을 분 단위에서 연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를 위해서 데이터 주수와 토큰이 있어야지만 접근이 가능하며 토큰 시간을 통해서 데이터 접근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높여주며 랜섬웨어와 같은 악의적인 접근 또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암호화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증명 그리고 계정관리, 이중인증을 통해서 향상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A사에서 자다라 스토리지를 이용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에서 데이터 수집, 분석, 인증, 서명, 정보 활용, 권리 보장, 금융 연계를 위해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사는 고성능 분석을 위한 DB 서버에는 자다라의 올프레시 스토리지를 수집, 분석, 인증, 서명 등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자다라의 파일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형 데이터의 수집, 로고 저장 등 서비스에서는 자다라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다라 스토리지는 블락, 파일,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모두 하나의 스토리지에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략하게 자다라 스토리지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라 스토리지는 블락, 파일,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모두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능 요구에 따라서 하드디스크, SSD를 이용해서 고성능, 대용량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앞에 A사에서 자다라 스토리지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고성능의 스토리지 서비스뿐 아니라 블락, 파일, 오브젝트에 대한 요구를 하나의 단위 스토리지에서 만족하기 때문이며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한 유연성이 A사가 자다라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는 다양한 스토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다른 종류의 스토리지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다음 장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무한 확장성으로 인해서 대용량의 데이터 수집에 적합하고 고성능, 고가형성이 요구되는 환경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웹하드 등의 데이터의 저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백업 아카이브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문서 중앙화 블락 파일 스토리지가 주였지만 최근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문서 중앙화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모바일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모바일 컨텐츠의 저장,
전송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영상 데이터, 콜센터 녹취 파일, CCTV 등 미디어 파일 저장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CDN 서비스는 오리진 스토리지로 활용되고 있고, 빅데이터, IoT와 같이 쏟아지는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 분석에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가능한 자다라 오브젝트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다라 오브젝트 서비스는 고객사의 IDC, 전산실,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아마존, 애저, 구글, KT, 네이버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어디서든 자다라의 퍼블릭 오브젝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에 관계없이 밴드에 종속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다라 오브젝트 서비스는 타사 클라우드에 비해서 비용적으로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 그 장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퍼블릭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저장 비용, put, get, list, update 등과 같은 리퀘스트를 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전송 비용으로 과금이 정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비용으로 책정이 되는데, 리퀘스트 및 전송 비용은 사용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고객들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비용을 예측하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다라 스토리지는 순수하게 저장 비용만 받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저장 용량에 따른 명확한 과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put, get, list, update 등 리퀘스트 비용은 무료이며,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비용은 타사 클라우드에 비해서 매우 저렴합니다. 향후에는 데이터 전송 비용이 무료인 상품 또한 출시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세미나를 좀 요약해 보면, 블록, 파일, 오브젝트의 특성을 통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태그, 메타데이터를 통해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관리, 통제하는 데 적합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 통제를 위해서 컴플라이언스 준수 및 토큰, 암호화, 락킹 등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A사의 마이 데이터 사업 레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스토리지 사용 및 다양한 오브젝트 활용 사례를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온프레미스뿐 아니라 퍼블릭 서비스가 가능한 것을 자다라 서비스를 살펴보았고, 자다라 오브젝트 서비스가 저장 비용, 리퀘스트 비용, 전송 비용이 타사 서비스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서비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sales@자다라스토리.co.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